대표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건 뭐 당연한 질문이야. 그쵸. 이제 뭐 복합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난을 빨리 탈출하는 방법? 네. 나도 좀 알고 싶대. 이상한 주제를 자꾸 갖고 와 요즘에. 주제가 많이 없니 이제? 아유, 근데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먼저 좀 덧붙이면 돈은 버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 개개인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로딩기라는 게 좀 축적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이게 없이 가끔 1억 1,000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주변에는 내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한 42년 살았으니까 주변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운이 좋아서 정말 버는 경우들이 있어. 아니면 약간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도 있고 주변에 보면. 근데 그런 거는 난 참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본 바로는 거의 다 가져가더라고 다시. 그 축적기가 없이 가져온 자본은 거의 그 속도로 많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좀 축적기가 필요한 것 같아. 축적기가 뭐 어떻게 보면 내공인 건가요? 그렇지. 내공일 수도 있고 쌓아놓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게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되게 느린 방법일 수 있어. 그래요? 물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그 물건 딱 붙여넣기 해가지고 팔면 금방 한 달에 1,000만 원.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나 알아. 그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것조차도 굉장히 내공이 필요하거든. 그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진짜 그거를 많이 버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 굉장히 깊은 내공이 있어. 아무나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알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 개인 몰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매몰이라고 있어. 도매국 뭐 이런 데 있거든. 들어가면 도매물품 쭉 있어. 그럼 그거 내가 이렇게 몇 개씩 쭉쭉쭉 올려가지고 뭐 올리고 업데이트해서 팔고 하면 당연히 돈은 벌겠지. 얼마를 버냐의 싸움이잖아 이게. 어쨌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이 오픈 시장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여기서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야. 이거를 강의할 정도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애들은 되게 그 내공이 깊어. 아니면 가짜든가. 아니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번 달 어떻게 1,000만 원 벌었는데 이게 한 1년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강의로 넘어가거나 강의가 더 나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그게 아니면 강의라는 건 한 번만 딱 증명하면 되거든. 한 번만 증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가지고 내가 강의 레퍼런스를 계속 쓸 수 있잖아. 근데 정말 이걸 지속해가지고 수익성을 월 1,000만 원, 1,500, 2,000 이렇게 올리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내공이 깊어. 그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 지속하기 힘든 거를 감각적으로 느껴서 강의까지를 하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더 쉬울 수 있거든.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그렇다고 강의를 까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듣는 것만 내가 이걸 도전할 거야 그러면 맨 땅에 내가 헤딩하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 다만 누구나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거든. 누구나 할 수 있어. 열려 있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걸 하려면 내가 내공을 거기서 되게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고객 대응도 해봐야 되고 뭔가 만들어 봐야 되고 그런 것들. 약간 이런 말 같네. 누구나 서울대는 갈 수 있습니다. 그치. 맞는 말이다. 누구나 영화배우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K-팝 스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는 있잖아. 연습생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JYP가 뽑아주세요 하면 안 뽑아줄라나? 돈을 좀 많이 내면 안 뽑아줄라나? 아무튼 간에 내가 돈을 좀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간에. 그렇지만 누구나 노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잖아 이게. 그런 영역이라는 거지 이게. 확실히 이해되네요. 그러면은 다시 본론의 주제로 돌아와서 대표님만의 가장 빠르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니까 자꾸 지금. 우리 주제가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자꾸. 기술은 아니더라도 뭔가 원론적인 개념적인 것들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대표님한테. 일단 지치지 않는 게 나는 중요한 것 같아. 방금 했던 얘기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뭔가 이게 어쨌든 큰 돈을 모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돈을 아껴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참 슬픈 말이네. 그럼 내가 얼마 전에 다른 분의 쇼츠를 봤어. 내가 그 주원규님 쇼츠를 봤는데 거기에 아껴서 부자가 되려면 저 빈민가에 있는 하루에 1달러도 안 쓰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 그거 봤습니다. 너도 봤어? 네.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 나도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 돈을 우리가 많이 못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못 벌기 때문이야.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모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은 그 로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착실하게 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여기서 지금 내공을 다지고 있어. 그럼 이 과정에서 돈이 안 모이는 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이걸 한 방에 탈출할 수가 있어. 로또 맞아야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지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서 들어오는 유혹들.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현금으로 한 50억이 들어왔네. 내가 이 돈을 내 통장에 딱 넣으면 내가 징역 한 7년 살면은 7에 49. 연봉이 7억이네? 이런 유혹이 든단 말이야 사람이. 이런 거에서 아니야. 나는 좀 참으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가난에서 오히려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 자꾸 여기서 곁눈질을 하고 자꾸 튕겨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뭔가 이상한 협잡스러운 걸 자꾸 하고 이러면 오히려 길을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쭉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미련하게 꼭 한 가지만 무조건 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이게 내가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고 저 끝단에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카테고리야. 그럼 할만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좀 이어서 다음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카테고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저 끝단을 봤어. 근데 저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꾸준히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현장직을 한다고 치자.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노가다를 10년, 20년, 30년, 40년 해. 그럼 가끔 노가다 현장에 가면 20년씩 하시는 그런 진짜 노가다 잘하시는 팀장님들이 있어. 내가 20년 열심히 하면 저기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내가 피벗을 하지 않고 뭔가 변경을 주지 않고 내가 이거만 계속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거기거나 저기서 조금 더 가거나 뭐 할 수 있겠지. 그 정도였을 때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매치가 되느냐. 왜냐면 노가다 관장님들도 돈을 적지 않게 벌어. 그 정도의 이 어떤 상승선이 내가 생각하는 상승선이랑 일치하냐. 나는 그거보다는 이 노가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가 돈을 벌 것 같네. 그러면 피벗을 할 필요는 있지. 그럴 때는 나는 이 카테고리보다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기초를 닦고 하려면 내가 빨리 어디 건설회사라도 취직을 하고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당장에는 노가다를 매일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덜 벌 수 있어. 그렇지 현실적으로. 왜냐면 노가다 같이 매일 나가면 돈을 적지 않게 벌거든 당장에. 이런 축적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돈의 크기의 끝단을 보는 거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 그 망상을 빨리 버려야 돼.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뭔가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망상을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제일 그게 모은 돈을 빨리 날리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좀 목돈을 모았어. 뭔가 하고 싶잖아 이걸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본이 일을 하긴 해야 돼. 내가 노동을 하는 시간만큼 내가 모아놓은 자본도 같이 노동을 해줄 필요는 있어. 이 자본이 어느 사업에 투입이 되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예금이든 하다못해 아니면 뭐 주식이든 어쨌든 간 얘가 어디 가서 나 대신에 같이 노동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노동 대비 시간 대비 버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잖아. 근데 이게 돈이 모이면 사람이 약간 이제 중간중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내가 모르는 이런 시장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로 나 몰래 돈을 벌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 그럼 빨리 갖다 버려야 돼 그거를. 100% 사기야. 세상에 내가 모르는 돈 버는 방법은 없어. 특히나 뭐 위법적인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내가 모르는 확실하게 돈이 되는 그런 방법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없더라고. 지금 듣지도 않아 그런 거를. 물론 배우는 건 배워야지. 근데 배운다는 거는 뭔가 이미 카테고리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 저변이 넓단 말이야. 이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너만 뭐 예를 들어 주식인데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너만 주는 정보야. 내일 이거 상장할 거야. 이번 달에 상장할 거야. 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기거나 보통은 절대 그런 건 나한테 오지 않아. 그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의심할 필요가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 사장이야. 혹은 내가 증권사 뭐 임원이야. 그러면 나한테 올 수 있지. 그런 말이 되지. 그런 게 없진 않거든 세상에.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와? 내가 뭔데? 내가 존리야. 그럼 나한테 올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뭐 하다못해 여기 구청장이야. 그러면 여기 도시에 땅값이 오르는 정보가 나한테 오겠지. 내가 그걸 불공정하게 쓰면 안 될 뿐이지. 보통 그런 건 나한테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대표 여기 이제 지금 그린벨트가 조금 있으면 이제 허가가 풀려가지고 용적률 800% 인센티브까지 받아가지고 아파트 큰 걸 짓게 될 거네. 이 땅을 사게나. 어때? 비싸대게 때려야지. 네가 살아 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확천금이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모은 돈 날리기 딱 좋더라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 돈을 날린 건 괜찮은데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그만큼 다시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속한 카테고리가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면 카테고리 이동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은 분명히 필요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않기 때문이야.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일단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로 내가 지금 변시를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을. 그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동안 돈이 들어오나? 아니 안 들어. 오히려 돈을 쓰겠지. 극단적인 예지. 왜 써 돈을? 계속 레벨업을 하려고. 딱 그 선만 넘어가면 내가 돈을 벌잖아. 물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보통의 사람보다는 조금 돈을 벌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이 카테고리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변호사는 되게 극단적인데 사업도 보통 그렇더라고. 사업도 큰 돈을 버는 단계에 가기까지는 물론 뭐 내가 지금 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제 단계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단계를 딱 넘어가기까지는 꾹꾹 눌러 담아야 되는 참아야 되는 기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안 맞을 때는 카테고리를 좀 넘어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카테고리도 내가 넘어가는 순간 손실이 나. 무조건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좀 버틸 용기가 필요하지. 그런 원론적인 것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을 잡아가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건 내가 조직 내에 있든 조직 밖에 있든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오롯이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을 하면서 협업하는 툴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건 되게 필요해. 이건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마찬가지야. 물론 나는 이거에 너무 장인이야. 내가 예를 들어 미술 작가야. 그럼 뭐 어떻게 내가 그려서 이 시간 노동을 대비해서 내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 그림을 비싸게 파는 방법이
방법이 유일하지가 않다. 요즘에는 작가님들이 이제 문화생을 두고 그림을 문화생이 그리는 게 약간 문화처럼 됐어. 그래요? 그런 작가님들이 많아 지금. 어느 작가님을 아무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게 욕을 안 먹는 세상이 됐어. 립싱크를 해도 욕을 먹지 않는 것처럼 가수가 세상이 바뀌어서 그림도 약간 그렇거든. 어쨌든 그 시스템을 계속 고안할 필요가 있던 거지. 나 대신에 같이 시간을 할애해주고 그 비용을 가져가면서 내가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혹은 더 큰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를 연습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가장 빠르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되게 빨리 벗어나는 방법 없다니까. 그렇죠. 없다고 그런 법. 시간이 걸립니다.